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참 이런 생각 듭니다. 와, 정말 가는 종목들, 섹터들만 가는 건가? 라는 생각들도 드실 텐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복귀해 보시고요. 공략주까지 틈틈이 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노하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저희와 함께 얻어가시죠.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요. 샵 3772번 예병군 대표님 이름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8월 3일) 오늘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에는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 마감, 8월 2일에는 양시장이 하락으로 거래 마감. 그런데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요. 이번에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참 지수의 변동성도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하루하루 견뎌내는데 산 넘어 산 변수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전날에도 많이 선반영은 됐지만 여전한 여진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에서 모두 매도했다라는 점이 좀 큰 타격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스피 2,600포인트 선에서 겨우 마감됐고요. 오늘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락 거래. 반면에 코스닥의 움직임 보실까요? 1%대 강세로 920선 당당하게 지지받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이렇게 지수의 반등을 견인했던 것은 단연 진단키트 그리고 초전도체 주들이 좀 이렇게 시장의 지수를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면 갈 곳 잃었던 2차 전지의 투심은 모두 다 진단키트 관련주들로 쏟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이 또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진단키트주도 그동안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거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보시다시피 26%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한 관련주들 안에서도 오늘 예병군 대표님의 공략주인 시젠 역시도 13%대로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수젠텍, ST바이오센서 모두 다 두 자릿수대의 급등 양상 보여준 만큼 정규장 이외에 내일 시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또 코스닥에서 굉장히 핫한 그리고 연일 좀 핫했던 종목 중 하나는 바로 초전도체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전지의 주도를 이제 이 섹터가 받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덕성 우선주, 서남, 덕성 모두 다 상한가 직행했고요. 모비스도 19%대로 오늘 급등 양상 연출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전도체주 어제부터 또 들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시간외 특징주를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 보시죠. 하락한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서남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금 장중 시간외로는 또 하한가까지도 내려간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덕성, 모비스, 원익PN이 관련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 주르륵 하락한 움직임들이 연출됐습니다. 자, 정규장에서 이렇게 급등했고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외에서 하한가라니 무슨 일이었을까요? 저희 정규장 이후에 이슈가 나왔는데요. 바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유는 한국의 초전도 저온학회가 최근 국내에서 연구했던 LK99에 대해서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시간외로 주르륵 밀려내려간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내일 정규장에서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관련한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은 역시나 계속 시간외에서도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과 뒤받침되고 그렇고 코로나의 유행이 우리가 한 번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 예병군 대표님이 공략주를
제시했던 시즌은 시간 외에서도 보시다시피 6%대로 껑충 뛰어 오르면서 오늘 거래가 마감된 움직임들 보여줬고요. 신풍제약 9%, 신풍제약 우선주는 더 크게 오르면서 오늘 거래 마감되네요. 이렇게 시간의 특징 중 안에서도 내일 정규장에 어떻게 흐름들이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 대표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시장 얘기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즌의 아빠 반갑습니다. 아니 수익률의 시즌이요. 시간에서도 좋았는데 수익률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33.73%를 기록해서 내일 시장 기대되네요. 근데 뭐 수익 안 봐도 좋은데. 네. 수익 안 봐도 좋습니다. 안 봐도 좋다. 예, 안 네. 봐도 좋은데 이제 이 전염병이 네. 이렇게 유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수익 마음 안 봐도 감사합니다. 좋은데. 진짜 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전염병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 관련주 사놓고 뭐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네. 그 나쁜 마음들이 있죠. 그런 나쁜 그쵸, 마음들. 그쵸. 사실 주식은 그런 나쁜 마음 품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수익 안 봐도 좋으니까 정말 이제 좀 전염병이 이렇게 사라졌으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어찌 되었건 코로나라는 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수익률은 있었지만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찝찝해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선한 마음이 또 있다 보니 시즌을 좀 얘기해 주셨지만 한편으로 좀 애석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네. 휴마시스하고 네. SD 바이오센스하고 했었어요. 시젠 이렇게 짚었는데 저는 다 이제 잘 그중에서 가네요. 시젠을 골랐던 거고.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진단 키트주들이 올라올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영역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전염병이 그냥 수익 안 봐도 좋으니까 네네. 싹 사그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잠시 뒤에 공략주 얘기는 들어보겠고요. 오늘 장에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시장은 어떠셨어요? 이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 부분이 이제 찬물을 좀 끼얹었다고 볼 수 맞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소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그 투뿔 등급 고기 먹다가 네. 그죠? 뿔 등급 고기를 먹으면 맛이 다르느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진 않죠. 예. 네. 그리고 미국의 신용 등급은 AAA에서 AA 플러스로 변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한 단계가 떨어진 건데. 낮은 것뿐인데. 그렇죠. 피치, 복숭아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냐?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우려가 진짜 현실로 드러나왔다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현실로 드러나면 2등급, 2등급 내지 4등급까지 강등을 해야죠. 그렇죠. 그건 네.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한 우려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과한 우려는 좋지 않습니다. 이 시장을 항상 선도해오고 주도해온 것은 긍정론자예요. 부정론자가 돈을 번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조금은 긍정적인, 그렇다고 근거 없는 긍정론을 가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정론보다는 약간은 긍정론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적인 긍정론, 긍정적인 시각이 좀 중요하다. 인생을 살 때도 그렇지만 투자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인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예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히든 공략주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종목 상담도 저희가 봐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좀.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초전도체 얘기인데 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노란톡방에서 다른 분들이 질문을 좀 하셨어요. 네네. 왜 대표님이 이제 새로운 거 그리고 주식시장에 핫한 거. 새로운 바람들이 네. 불 때는 그쪽에다가 관심을 좀 집중하시는 편인데 왜 이번에 초전도체는 안 했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네. 질문을 하시던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무리 새로운 거라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자체가 약간은 이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투자를 미루셔야 돼요. 굳이 내가 그 미심쩍은 상황에 내가 투자를 한다? 이것은 결국은 내 돈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자성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전기 저항이 제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앵커님을 싹 밀었을 때 그냥 저항값 없이 쑥 밀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 소모가 전혀 없다. 전류는 계속 흐르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배터리고 뭐고 완전 신산업이 신혁명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그 사진에서도 보면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보면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잘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힘이 손가락. 이제 네. 위로 받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떠 있느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어 있죠. 그건 결과적으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을 그 그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내가 이거 아무것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투자를 했다? 이건 내가 묻지마 투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있지만 그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도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기면 힘이 위로 받거든요. 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저항이 제로라면 이게 부딪히는 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항이 제로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왜 이렇게 길 가다가 안 넘어집니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신발에 저항값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 봐야 되는데 그걸 이치로 안 보고 그냥 합리성을 안 가지고 이게 유명해, 이게 핫해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그 묻지마 투자죠. 네. 예,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모두가 핫하다고 했을 때 따라갔다가 여러분들 고점에서 또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점 꼭 주의하시고 묻지마 투자는 정말 하시면 안 된다라는 또 얘기를 또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궁금한 게 오늘 시장 그럼 꼭 봐야 됐던 이슈를 좀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사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로봇을 좀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건 뭐 장기 성장세도 분명하지만 삼성이 특히 이 로봇에 대해서 지금 진심인 거죠. 그만큼 진심이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삼성이 이제 갤럭시 폴드 5 그다음에 갤럭시 플립 5를 이제 선을 보입니다. 네. 그 폴드 5 플립 5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 바뀐 점도 있고 그다음에 액정 화면이 커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삼성이 약간 집중하는 것은 이제 초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네트워크는 결과적으로 내 모든 내 이 스마트폰 하나가 모든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어지는 뭐 결국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의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다 연동을 시키고 에어컨 다 연동시키는 이 시스템인데
그럼 그걸 다 연동시켰을 때, 자,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루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로봇이 하느냐에 대한 다른 거죠. 다르죠. 다르죠. 예. 네. 근데 그 시대가 올 것 같죠. 곧 올 것 같아요. 네, 꼭 올 것 네. 같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지금 그 로봇 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 얼굴하고 똑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 비서가 30개국 언어도 하고요. 와, 그 다음에 이 비서는요, 밥을 먹지 않아요. 밥값 안 휴가도 되네요. 가지 않아요. 식대도 안 되고, 예, 휴가비도 그렇죠. 안 되고. 그리고 오직 그 로봇을 만든 회사의 렌탈 비용만 지급합니다. 그 렌탈 비용은 우리나라 하나로 약 한 250만 원.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 예, 그러면. 예, 그렇죠. 퇴직금도 없죠. 예. 그러네요. 퇴직금도 없고. 이 진짜 그러니까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진짜 여자 비서처럼 생겼어요. 네.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구매하실 네. 건가요? 혹시 만약에 저는 만약에 되면 구매를 하죠. 의사가 네. 있다. 의사가 충분히 있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정을 이 여비서가 다 체크해 준다는 거잖아요. 체크까지. 네. 그리고 내 루틴을 파악해서 딱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에어컨을 켜고 그다음에 커피도 적정한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내 건강을 항상 체크해주고. 체크해주고. 그거는 신기술이죠. 대단하네요. 그 삼성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결국은 헬스케어도 결국은 이 로봇을 통해서 사람의 루틴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가장 건강에 맞는 습도와 온도. 우리가 뭐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이탈이잖아요. 바이탈. 사람의 온도, 그죠? 그다음 혈압, 혈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정화가 되어야만 내 건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로봇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미 로봇 시대는 조금 먼 미래가 아니고 성큼 다가와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식당만 가도 이제 이동 로봇, 그죠? 이제 음식을 이동하는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리스타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만드는 제조하는 로봇도 있고, 심지어는 비빔밥을 만드는 그 로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제 로봇이 대체할. 제가 예전에 한 3년 정도 됐어요. 어떤 울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갔는데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로봇이었어요. 그러네요. 로봇이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저의 직업도 불안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뭐 아나운서 AI 뭐 이렇게 로봇도 있다고 해서 요새 AI 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있죠. 있어요. 이제 굉장히 또 우리 앵커님의 목소리를 딱 녹음하면 네,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요. 목소리. 직업에 대한 톤까지도. 불안함을 또 갖게 됩니다. 로봇의 이런 성장성은 불안해하지 직업에 마세요. 대한 또 앵커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주도주로 왠지 로봇을 들고 오셨을 것 같고 유망주를 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도주 로봇 역시나 마찬가지 유망주로는 T 로보틱스 들고 오셨는데 예. 유망주이자 뭐 대장주로 좀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평가 성장주로 보시는 건지 사실 궁금해요. 제가 이제 작년도에 그 이제 유튜브에서도 P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이런 로봇 회사를 되게 많이 강조를 그쵸, 했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P 로보틱스는 진짜 사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작년 이제 얘기할 때쯤이 네. 7,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25,000원 부근에 왔으니까 네. 너무 많이 오른 거 많이 아닙니까? 올랐죠. 예,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의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제 도입기를 거쳐서 중흥기로 가고 있는 단계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체기까지도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 정체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터리주 정체기도 제가 언제야 배터리주 정체기가 오냐면 자동차 2대 중에 한 대 꼴은 보여야, 전기차가 보여야 배터리주 정체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계속 배터리주는 가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새로 펼쳐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곳은 항상 이제 정체기가 올 때까지의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T 로보틱스가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이나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T-로보틱스는 네. IT 그리고 이 의료기기, 의료 재활기기 네. 이런 거와 합종 연행하는 산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헬스케어 있습니다. 쪽도 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다리를 다쳤어요. 제가 손흥민 선수는 아니지만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꼭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재활 로봇이 내 도와주는군요. 다리를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도와준다. 아. 재활 로봇 사용하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사용하겠죠. 해야죠. 네. 난 내 다리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요. 그죠? 내 다리는 100만 불 다,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또 T-로보틱스. T-로보틱스죠. 예,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꼽아 이제 보셨나요?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는 T-로보틱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다음에 V1텍이라는 회사. V1텍. 예. 네. 요 회사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 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인공지능 이게 또 로봇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로봇에 점점 인공지능을 입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입혀지면 로봇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딥러닝을 통해서 또 그거에 새로운 대한 뭔가를 계속 창조하겠죠. 편의성을 계속 제공한다는 소리예요.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랑 굉장히 또 성장성이 많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들 여러분들 잠시 뒤에 대표님께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이나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예병군 대표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히든 공략주, 물론 시즌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히든 공략주로 나가는 그런 공략주가 잘 간다는 걸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공략주로 힌트를 들고 오셨을까요? 예, 공략주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네. 방한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8월 네, 초에. 네, 맞습니다. 아직 들어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방한 시기와 맞물려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다.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쪽은 방산주겠죠. 방산. 예. 여러분 뭐 방산주가 오늘의 히든 공략주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바로 노란 톡방에 종목미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노란 톡방에 많이 남겨주세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쇼미더머니 시즌2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네모나드 스캔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박민정님의 사연입니다. 코웨이입니다. 46,000원에 10% 지금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얼음 정수기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봤던 광고인데 이거는 지금 뭐 좀 손실권은 있지만 뭐 언젠간 그래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좀 걸릴까요? 예, 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코웨이가 이제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렌탈 붐, 흔히 맞아요. 말해서 네. 이제 정수기 렌탈, 그다음에 이제 뭐 갖가지 렌탈, 공기청정기 렌탈, 렌탈. 이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될 무렵쯤이었죠. 사실 지금도 이제 이 렌탈 산업은 어떤 플랫폼 사업으로서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가 많이 생겼죠. 많죠? 예, 많아요. 예. 쿠쿠라든가 그다음에 SK 매직 이러면서 이제 경쟁 업체들 우죽순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웨이만의 특별한 매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코웨이가 옛날에는 굉장히 청정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코웨이 아니면 안 쓰다 할 정도의 청정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깨져버렸죠. 뭐 사실 이제 중간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미지를 잃기 시작하면서 자꾸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 이미지가 언제쯤 개선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동사의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과도 경쟁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불리는 과도 경쟁 체제가 되면서 사실 인건비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 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마진율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 마진 스프레드가 떨어지다 보니 주가는 자꾸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체 매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올라와봤자 순간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으나 지속적인 상승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는 즉 우리가 이제 흔히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확 바뀌는 산업에 굳이 내 돈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시청자분께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어. 근데 주변에 이미 포화 상태가 돼 있는 그 장사를 시청자분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고 레드오션인데 내가 그 장사를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 즉 주식을 사는 것은 내가 그 회사의 사업을 동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맞지 않죠, 전혀. 그러니까 블루오션인 쪽 아니면 그 블루오션이 아니더라도 틈새 시장인 퍼플오션이라도 되는 쪽 그쪽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교체 매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체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레드 오션인 종목보다는 좀 퍼플이든지 블루 오션이든지 이런 종목을 좀 더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AI 영상 분석 기업이네요. C랩 볼까요? 27,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역시나 좀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로봇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뭐 지금 앞으로의 펼쳐지는 세상은 미래 산업 미래 이런 산업. 부분은 들어가서 손해 보실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산업상으로 보면 네. 지금 이쪽은 이제 개화기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도입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꽃을 막 피우려고 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꽃이 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산업은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쯤에는 항상 더 큰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항상 기다리다 보면 꽃이 피는 즉 개화가 하는 그 무렵에 항상 불안한 마음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꽃이 만개했을 때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비중이 작으시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비중 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꽃이 만개할 만한 산업이라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 먹거리가 있다면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로는 다리가 문제야. 김종식님의 사연입니다. 3기 2부이고요. 2670원, 비중 20%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3기 EV. 2부 예. 2670원 매수가입니다. 자동차 관련 쪽인데, 그죠?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참 최근에 또 괜찮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주춤주춤해요. 자, 자동차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 실적도 그렇게 좋다는데, 왜 부품주들은 이렇게 주춤주춤합니까? 자, 이유는 한 가지겠죠. 지금의 어떤 시장의 관심이 일반 기존 부품주가 아니라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배터리 쪽으로 많이 핵심 부품인 배터리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3기 EV가 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이 굉장히 이 산업도 결국은 미래로 봤을 때는 전도 유망하죠. 하지만 딱 한 가지 가장 큰 맹점 뭐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들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저는 상장 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앵커님, 네. 앵커님이 어떤 회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회사가 잘 되고 있어. 상장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네. 상장을 안 합니다. 정말 좋은 회사, 내가 이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는요, 상장을 안 해요. 왜? 내가 왜 그걸 주주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상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이제 자금적인 부분을 원활히 풀고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상장의 주 목적입니다. 그것이 실적과 관계된 이익 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당연히 그 이익을 빨리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항상 신규 상장주들이 초반에 핫할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보면 시장이 그렇게 핫하지 않으면 와와와와와 이렇게 꺼집니다. 실망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하락폭이 어디까지 빠졌다가 그 하락폭이 즉 상장의 어떤 거품 이런 것들이 다 빠졌다고 볼 수는 어디까지가 그게 거품이었는지는 사실 솔직히 가늠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굳이 가늠해 보자면 3기 EV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원대 부근에서 1,500원 그 사이가 상장의 거품이 거의 빠지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럼 그때까지는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기다려 보거나 지금의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여기서 만약 바로 치고 올라오면 그냥 차익 실현의 관점. 여기서 이거는 짧게 가야 돼요. 이거는 뭐 길게 크게 가서 내가 크게 수익을 보겠다는 관점은 일단 마음을 조금 접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일단 접으시고 만약에 1,500원, 1,700원에서 1,500원 사이 빠져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이걸 충분히 이제 그 바닥 거품이 빠진 영역에서의 추가 매수와 이제 다시 그 반등 올 때에 적절한 엑시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뷰티풀 엑시트의 관점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뷰티풀한 아름다운 엑시트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전략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좀 어려워야 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도 리뷰할 수 있는 공략 주도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병문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합작 설립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스타예요 라는 종목 7월 7일에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12,400원까지 7월 24일 날 콕 찍기도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은 36.56% 기록했고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시즌 다시 한번 올라오네요. 33.73%. 과연 내일 정규장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7월 21일은 소니드 종목 되겠습니다. 현재 고가 대비로는 6%대, 그리고 농심은 지금 고가 대비로 4%대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시작인 종목들인 만큼 계속해서 리뷰 자세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히든 공략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첫 번째로 엔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엔캠을 먼저 리뷰해 주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캠은 너무나 전도 유망한 회사이고,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의 네. 특히 중요 이제 소재죠. 전해질 이쪽으로도 너무나 전도 유망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배터리 쪽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배터리 쪽 빠지면 같이 빠지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희한한 모습을 희한하네요, 보이고 있어요. 진짜. 이거 같이, 근데 이제 많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희한한 모습을 이인자의 보이고 있습니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걸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요. 재밌게 딱 표현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요. 네. 사람의 심리를 흔들죠. 그래서 수도 없이 메롱을 합니다. 메롱, 메롱, 계속 메롱을 하죠. 그 메롱에 당하다 보면 이번에 올라오면 차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차익을 하잖아요. 그럼 또 올라오고. 그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메롱을 무시하셔야 돼요. 니 메롱해. 나는 들고 갈 거야. 이걸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해질이 절대 나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잖아요. 네. 전해질이 뭘로 바뀌냐면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로 바뀝니다. 근데 그걸 연구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어디냐? 엔캠이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전고체라는 세상이 오거나 단결정 배터리라는 세상이 오면 엔캠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없네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은 살짝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은 그 아직은 세상이 오지 않았다. 펼쳐지지 않고 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좋은 회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세상이 펼쳐지면 아무래도 날아갈 겁니다. 그때까지 홀딩 관점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소니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거 자회사에서 얘기가 있다, 추가 확보한다 이런 기사들은 7월 달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주가적인 차트로 본다고 하면 지금 소니드 자리가 선생님, 저 대표님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빠졌죠.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거래량을 크게 수반해 가면서 이게 진짜 우려가 있으니까 보유자들이 확 던져가면서 빠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그냥 들고 있기 지루한 분들만 빠져나간 흔적이 딱 보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다. 오늘 힌트하고 상관없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자,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소니드의 자회사 디펜스 코리아는 지뢰 제거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 결국은 이제 재건 사업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지뢰 제거 로봇이다. 그걸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폴란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거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니드가 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소니드가 최근에 그럼 왜 흔들거렸나요?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최근에 이 소니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오톰이라는 바로 의료용 AI
비상장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주가도 변동폭이 조금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닥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너리라고 해주셨어요. 다음으로 딴 따라라란 이 종목의 왕관을 수여합니다. K 진단키트의 주도주 시즌이라고 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시간에서도 잘 갔고요. 내일 네. 시장 더 기대되는데 이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신규 진입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하시는 분들께. 지금도 뭐 신규 진입은 가능한 내일도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는데 우리가 사실 처음에 예전에 코로나 때는 네. 뭐 처음 발표 나올 때 200명만 돼도 300명 돼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근데 네. 지금은 5만 명이 돼도 마스크는 안 쓰고 안 써요. 다닙니다. 예. 안 써요. 마스크 안 써요. 이제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과연 방역에 대한 부분이 진짜 네. 실제로 그러면 확진자 수가 5만 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실제 더 코로나에 많을 걸린 거예요. 더 많을 사람은 거예요. 한 3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쵸.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확산세로 보면 좀 걱정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수익 안 봐도 좋습니다. 안 봐도 좋은데 그냥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진입이 안 펼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어찌됐든 그 현상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확산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즌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들고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오늘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오케이, 더 들고 가는 것도 오케이. 여러분들 시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힌트 저희 드리는 종목명 맞추시면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매 시간마다 저희 또 종목 상담 생방송에서는 해드리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방산주 섹터를 첫 번째 힌트로 주셨잖아요. 두 번째 힌트는 없을까요? 이 회사가 거의 야 어떻게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 라고 회사가. 이제 글로벌 회사들하고의 네. 어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오. 그 글로벌 회사들을 좀 짚어보자면 네. 럭키드 마틴, 네. 그죠? 그다음에 독일의 샤프란, 그죠?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런 네. 회사들과 어깨를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하고 한다. 지금 최근에 보면 오히려 이 동사의 수출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와.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가성비로서는 우리나라가요 항상 보면 산업을 확 일했었던 게 야 정말 한국 제품 가성비 최고야 하는 최고야 했는데. 그때가 산업이 일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차화정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 이렇게 막 확 올라올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한국산 제품 정말 가성비 최고야 할 때. 네, 맞아요. 지금 이 항공 분야에서 이 회사의 제품이 가성비 최고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항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 최고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기업 아시는 분들 바로 노란 톡방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렌즈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올 겁니다. 링크 누르시고 4480 누르신 뒤에 종목명 노란 톡방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선물도 드릴게요. 잠시 뒤에 그러면 공략주 저희 공개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공략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방산주였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기술력 빵빵하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 노란톡에는 이미 뭐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정답을 예쳐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따 잠시 뒤에 붙고요.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손해 볼 일은 제가 없다고 누누이 계속 강조드리고 얘기해 있는데 주셨어요. 이 미래 산업 중에서도
어반 에어 모빌리티, 즉 UAM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핵심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김민부님께서 오늘 예 대표님이 무한 지식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무한 매력 지식을 갖추신 분인데 방송국 제작진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지식이 참 박학다식하신 분이죠. 참 많은 매력이 있으신데요. 그럼 우리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은 어떤 정답을 썼는지 보겠습니다. 소니드가 정답인가요? 라면 소니드가 정답인 줄 알았어요. 했는데 폴란드 얘기를 하셨길래 하지만 저번 주 정답이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항공우주 다 외쳐주고 계시네요. 자, 우리 민부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대표님께 응원의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기분 어떠신가요?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주식이 가장 재밌는 이유가 계속 공부해야 될 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옛날 과거에 익혔던 것을 또 떠올려서 그것을 또 현 시대에 맞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직업이죠. 그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손해 안 봐요. 우리 정호님 탑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공부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우리 전문가님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온 오늘의 히든 공약주 뭔가요? 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이미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이제 국영기업이죠. 지금 국가에서도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 성장 산업으로 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결국은 국영기업, 민영화가 되지 않은 기업의 어떤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한계성적인 측면도 결국 이제 수주 공시와 더불어서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부분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민영화가 된다면 정말 좋은 상황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조들이 반대는 할 거예요. 왜냐? 갑자기 내가 국가 공무원에서 일반 기업의 직원으로 변질됐는데 그걸 노조들이 야 민영화가 돼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기업이 성장하고 제대로 가려면 경쟁 체제, 그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저는 선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항공우주 앞으로가 더 밝은 회사이고 그리고 앞으로 UAM에서도 결국은 핵심 기술은 이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다 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건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아무 겁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록히드 마틴의 어떤 문제점들을 가장 많이 보완해서 수주를 할 만한 곳이 어디냐? 한국항공우주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주목을 받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를 또 새로운 공약주로 제시한 만큼 관심줄 한번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거기 들어가면은 또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주제 네. 알려주세요. 돈을 잃는 매매 습관부터 고치자 이 얘기인데 여러분 잘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묻지마 투자입니다. 지금 초전도체 때문에도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매매 습관 원하시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